안녕하세요. 스키몬 웨스트의 션킴입니다. 오늘은 이미 시중에 그에 관한 책이 넘쳐나고 있는 인물, 봉준호 감독님에 관한 신간을 하나 소개하려고 들고 왔습니다. 다만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책들과는 뭔가 차별성이 있으니까 들고 왔겠죠?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살펴보면 평론가분들이 분석한 봉준호 영화 세계에 대한 해석, 필름메이커 봉준호의 일대기에 관한 책 등이 가장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 책은 영화, 영상 업계에서 일하고 싶거나 이미 일하고 있는 분들에게, 그 중에서도 특히 감독이라는 포지션을 꿈꾸는 분들께 더 와닿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어서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감독을 꿈꾸는 이들에게 특히 와닿을 수 있다고 한 이유는 봉준호 감독님과 한 번이 아니라 수년 혹은 수십 년에 걸쳐 여러 작품을 함께 만들어왔던 홍경표 촬영감독, 최태영 음악감독, 틸다 스웨이튼, 최우식 배우, 정재일 작곡가 등 봉 감독님의 찐 작업 스타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들의 인터뷰를 통해 언론을 통해 막연하게 포장된 디테일의 장인, 봉태일 이외에도 그가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여러 각도에서 조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찐 작업 스타일이라는 게 단순히 영화 촬영이 진행될 때의 모습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실제 촬영 2-3년 전부터 음악 감독에게는 어떤 키워드와 비주얼 한두 개만 던져주고 스스로 상상하고 리서치할 수 있도록 하는지 등과 같이 이미 기획 단계에서부터 핵심 봉준호 앙트라지 멤버들, 핵심 멤버들을 어떤 식으로 캐스팅하는지, 핵심 멤버들은 어느 정도의 창작의 자유도를 가지고 프로젝트에 참여해 가는지 등을 당사자들의 입을 통해 고스란히 전달하고 있어 업계에서 작품을 만들어가는 입장에서도 매우 흥미로운 요소가 포함된 책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내용과 저희 업계에서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봉준호 감독님이 거의 쉬는 시간 없이 작품을 이어가시고 작품마다 업앤다운이 간혹 있긴 하더라도 큰 방향성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우상향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영상을 처음으로 스키몬 웨스트에 방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잠깐만 제 소개를 하자면, 오래전 한국에서 5년 정도 영상 게임 업계에서 일을 했고 미국에서는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11년 반 동안 수석 레이아웃 아티스트로 코코, 소울, 인사이드 아웃, 토이스토리 4, 인크레더블스 2 등 여러 작품들에 참여했습니다. 현재는 콩 스튜디오라는 게임 스튜디오에서 게임 IP 하나를 책임지고 개발하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근무 중입니다. 영화, 영상, 게임, 그리고 미국 이야기 등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는 채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책 소개 영상에는 거의 항상 구독자 이벤트가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감상하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벤트에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재는 세계적인 거장 반열에 오른 봉준호 감독의 찐 작업 스타일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그의 성장기를 조금이나마 간략하게 알아봐야 왜 그가 현재와 같은 성향을 가진 작품들을 만들어가는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70년대 어린 시절을 보낸 많은 한국 감독들, 특히 서구의 영화에 매료된 감독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AFKN이라는 미군 방송을 통해 어린 시절 다양한 영화를 접해왔다는 점입니다. 서부극을 안방에서 보고 브라이언 드팔마, 샘 페킨파와 같은 감독들의 작품을 보며 자라왔습니다. 특히 AFKN 버전은 검열 때문에 잘려나간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상상으로 채워가면서 감상하던 습관이 연출가적 사고를 훈련시켰다고 합니다. 연세대에 입학 후 노란문이라는 영화 동아리를 공동 창립해 당시에는 정식으로 도저히 구할 수 없었던 여러 영화들을 불법 복제된 비디오 형태로 컬렉션하면서 동아리원들과 같이 감상을 했고, 백색인이라는 단편 영화를 동아리원들과 함께 만들기도 했는데 그 작품을 통해 한국 영화 아카데미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영화 아카데미 졸업 후 모텔 선인장이라는 영화의 조연출로 영화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는데 당연히 녹록치 않은 생활에 결혼식 비디오 알바 등도 병행해야 했습니다. 2000년 플란다스의 개로 상업영화 감독 입봉을 하게 되지만 처참한 흥행 실패로 동기들이 가져다주는 쌀로 연명해야 할 정도로 생활이 어려워진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3년 살인의 추억을 기점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영화 감독 봉준호의 화려한 필모가 시작됩니다. 그의 작품 세계는 대부분 인생에서 직접 경험한 사소하지만 마음의 무언가를 건드린 것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생충은 대학 시절 짧게나마 경험했던 부잣집 과외에서 영감을 받았고, 플런더스에게는 어릴 적 낙사에 죽은 개를 목격했었던 트라우마에서 출발했고, 촬영도 신혼 시절에 실제 거주했었던 아파트 단지에서 진행했습니다. 군부 독재 시절 대학을 다녀야 됐기 때문에 수업 중간중간 데모에 참여하는 시간이 아예 대학 시절 정규 스케줄로 자리 잡았던 경험, 그리고 그 당시 지겨울 정도로 맡았던 최루탄 냄새는 지금까지도 꿈에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봉준호의 작품 곳곳에는 정부의 무능함에 대한 저항, 반권위주의, 반미 정서가 녹아있는 것도 우연은 아닌 것입니다.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언급한 마틴 스콜세지의 말,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라는 말은 단순히 빈말이 아니었고 오래전부터 그러한 방식으로 작품에 접근해왔던 것입니다. 살인의 추억 흥행 요소 중 하나는 배우 송강호의 출연인데, 송강호 배우는 당시 이미 반치광, 공동경비구역, JSA 등을 통해 스타덤에 오른 배우였습니다. 이미 잘 알려진 일화지만 그가 모텔 선인장 조감독 시절 모텔 선인장의 오디션을 보고 떨어진 송강호 배우에게 정성을 다해서 떨어져서 아쉽지만 미래에는 꼭 함께하자 라는 식의 메시지를 전달했고, 이런 식으로 예를 갖춰서 탈락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조감독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스타 배우가 된 이후에도 송강호의 기억에는 봉준호는 참 친절한 스텝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단순히 운명이었나 보네, 운이 좋았네 라고 치부할 수 없는 게, 저도 소울, 업, 몬스터 주식회사를 만든 핏 닥터, 인크레더블스, 라따뚜이 등을 만든 브래드 버드, 코코, 토이스토리 3 등을 만든 리 엉크리치 등 명작을 남겨온 감독들과 한두 작품 이상씩 10년 이상 작업을 해온 입장에서 보면 최종적으로 좋은 작품에 도달하는 감독들의 공통 특징처럼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스텝이나 아무리 작은 배역의 배우라도 소모품으로 대하지 않는다가 저희 경험과 봉준호 감독님의 키 스텝들의 공통된 경험인 듯하여, 역시 롱런을 하면서 오랫동안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이 꼭 필요한 덕목이라고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스텝이나 배우를 쥐어짜서 한 번에 성공을 하는 케이스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공한 감독도 더 좋은 작품, 더 큰 작품을 위해서는 항상 능력 있는 스텝과 배우들이 필요한데, 탑급 능력이 있는 스텝들은 단순히 돈이나 감독의 이름만으로는 안 움직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당연히 적절한 보상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탑급 스텝들은 자신들이 현재 선택한 프로젝트의 퀄리티와 성패에 따라서 다음 커리어의 선택지가 굉장히 달라진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같이 할 주요 멤버들, 내가 창의적일 수 있는 공간이 얼만큼 있는지, 감독이 어떤 식으로 팀을 대하는지 등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큽니다. 살인의 추억에 출연하기로 결정했었던 송강호 배우 또한 봉준호라는 신입 감독이 배우나 스텝을 대하는 태도에서 무언가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강점 중 하나는 이런 식으로 봉준호 작품에 참여했었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 중 하나는 감독님이 큰 그림과 방향성만 던져주고 전문가니까 일단 알아서 생각해봐달라 라고 맡긴다는 점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요청이기도 하지만 창작의 자유도를 중요시하는 탑급 스텝들은 또 이런 멘트에 자극과 부담을 동시에 가지면서도 자신의 명성과 감독의 기대에 누가 되지 않는 결과를 만들려고 120% 노력하는 경향이 있는데, 감독 한 사람의 머리가 아닌 찐 전문가들의 능력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접근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픽사에서도 실제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기도 했고요. 아무에게나 중요한 부분을 전적으로 맡겼다가 프로젝트가 딜레이 되거나 망하면 어떡하냐 라는 질문이 마음속에서 몽글몽글 떠오를 것입니다. 이러한 전적인 신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보통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긴 합니다. 첫째, 당연히 믿을 수 있는 사람임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되겠죠. 둘째, 최종 결정권자로서 믿음에 대한 책임을 질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풀어야 될 문제점만 명확하게 던져주면 해결책을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봉준호 감독의 경우도 대부분 추천을 받은 사람들, 다른 작품을 꾸준히 찾아보면서 오랫동안 찜해놓은 사람들, 혹은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지인들과 주로 작업을 해가는 것입니다. 최우식 배우의 인터뷰 파트를 보면 기생충의 경우는 배우 캐스팅 오디션 자체가 아예 없었고 대부분 이전에 봉준호 감독과 작업을 해봤던 이들하고만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감독도 숙제가 있습니다.
풀어야 될 문제점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봉준호 감독의 경우는 러프한 콘티를 직접 그려서 대화하는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감독들마다 선호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차이로 무엇을 준비해 가는지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완성도에 집착하는 감독일수록 스태프들에게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무런 준비 없이 대충 전달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대충 전달하면 아무리 날고 기는 능력자가 작업물을 가지고 와도 마음에 들 리가 없고 의도와 명확하게 일치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걸 수많은 경험으로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배우의 경우만이 아닌 것이 홍경표 촬영감독과는 조연출을 했던 모텔 선인장 시절의 인연을 시작으로 괴물, 마덜, 설국열차, 기생충 등을 계속 함께 작업해오고 있고 플란다스의 개 때부터 함께 해온 최태형 음악감독 등과도 서로 지겹다고 하면서 계속 같이 작업을 해가는 사이. 칸에서 심사위원으로 인연을 맺은 틸다 스위튼 경우도 심사위원들끼리 함께하는 아침 식사 자리에서 영화적 취향 등이 잘 맞는 것을 확인하고 그녀의 연기를 오랫동안 존경해왔기 때문에 설국열차 출연뿐만 아니라 제작자로서의 역할까지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연기자, 키 스텝들은 하나의 작품을 위해 소비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같이 성장해 가야 모두가 개고생한 보람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걸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는 감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나올 경우를 상정하고 리스크를 책임질 각오, 그리고 제2의 해결책으로 방향성을 돌릴 수 있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결과가 의도대로 안 나오는 경우에 책임을 지고 다른 방법을 찾아내는 게 감독의 의무이기도 하고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앞쪽 부서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뒤쪽 부서들에게 솔직하게 문제점을 공유하면서 그 문제를 부서별로 조금씩 완화해 가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가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연함은 각 부서별 키 스텝들에 대한 믿음이 기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믿을 수 있는 키 스텝들의 존재는 리스크 대응의 일부라고도 볼 수 있겠죠. 세계적인 대가반열에 오른 봉준호 감독님 정도면 지금 함께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줄을 섰을 것이지만 왜 자신이 끌리는 사람한테 먼저 접근하고 그 사람들하고 오랫동안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노력하는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 책은 키 스텝들의 인터뷰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덜 알려져 있는 봉준호 감독의 단편 영화 이야기까지 꼼꼼하게 조사해 한 챕터를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감독 봉준호가 어떻게 성장해왔는지 꽤나 다각면에서 볼 수 있었던 책입니다. 책의 퀄리티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야 되는데 사실 책 가격의 한계등 때문에 이미지를 흑백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해상도뿐만 아니라 색 자체도 감독, 촬영감독, 편집감독, 필름 마스터링 팀 등이 영화의 스토리, 분위기, 캐릭터 등을 한 번에 전달하기 위해서 최적의 색으로 보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컬러 이미지들과 함께 작품 이야기를 읽어가면 몰입도가 훨씬 높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긴 합니다. 물론 단가가 좀 높아진다는 점은 단점이긴 하지만 이런 책들은 커피 테이블 북이나 책장에서 데코레이션용으로도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 상정을 약간 다르게 해야 된다고 요즘은 좀 생각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봉준호 감독님을 다루는 신간책을 바탕으로 어떻게 꾸준히 성장하는 감독이 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부분이 성장하는 감독이 되기 위한 모든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 것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출판사 클 측에서 스키먼 웨스트 구독자 5분께 구독자 나눔용 책을 제공해 주시겠다고 하니 이 책이 필요하다 느끼시는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영상 업로드 72시간 이후에 당첨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과 커뮤니티란을 통해 가지고 당첨자 공지를 하는데 매번 한두 분은 연락이 안 와가지고 기회를 놓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원하신 분들은 한 4일 정도 뒤에 이 영상을 다시 들어오셔가지고 고정 댓글이나 커뮤니티란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스키먼 웨스트의 션킴이었습니다.